네. 그 학과에 대한 설명 잘 들으셨나요? 자, 지금 이곳에는 다양한 직무와 코스별로 졸업생을 모셨는데요. 각자의 영역에서 학교의 이름을 빛내고 있는 313고의 자랑스러운 졸업생입니다. 저는 사실 오늘 놀랬어요. 뭐가 제일 놀라웠냐면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3139 졸업생분들이 계시는 게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정말 너무너무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전공이나 직업에 따라 아마 여러분들 어떤 차이가 나고 어떻게 이 회사에 들어갈 수 있었는지에서 정말 궁금하실 텐데요. 그런 궁금증들을 모두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졸업생들의 소개를 한번 또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59회 졸업생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재직 중인 정태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63기 졸업생이자 롯데케미칼에 재직 중인 이승민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63기 졸업생이자 KB국민은행에 재직 중인 이다경입니다. 안녕하십니까. 60회 졸업생이자 KB국민은행 은행원이었다가 지금은 퇴사하고 인하공전항공운항과에 재학 중인 황혜림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63기 졸업생이자 현대드림투어에 재직 중인 강지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스타벅스에서 바리스타로 근무하고 있는 62회 졸업생 김시연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61회 졸업생이자 현재 육군 부사관으로 복무하고 있는 김혁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앞에 붙여주신 오프라인 질문과 온라인으로 올라오는 질문들을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한번 붙어있는 오프라인 질문지를 한번 볼까요? 부사관 김혁 졸업생에게 질문하고 있는데요. 부사관도 필기 시험이 있나요? 있다면 어떤 과목을 보나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일단 부사관 첫 번째 지원하게 되는 과정이 서류를 먼저 보고 서류에서 합격하게 되면 실기 시험을 봅니다. 실기 시험을 보고 난 후에는 이제 대전에 있는 계룡대로 가서 면접 평가와 실기 평가를 보게 되고요. 필기 과목 같은 경우에는 역사, 수학, 벌써 가물가물해지셨네. 네. 이렇게 있고요. 근데 역사 과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역사 자격증이 있게 되면은 더 가산점을 받게 되는 그런 제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부사관은 어떤 준비를 해주나요?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학교에서 어떤 준비를 해주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단 필기적인 부분 같은 경우에는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가서 여쭤보는 부분에서 많이 도움을 받았고, 이제 실기 같은 경우에는 체육 선생님께서 이제 부사관 준비하는 아이들을 따로 시간을 배정을 해서 운동장을 뛴다거나 이제 체육관으로 가서 실기 과목에 필요한 팔굽혀펴기나 윗몸 일으키기 같은 종목들을 연습하고는 했습니다. 그럼 지금 혹시 팔굽혀펴기 굉장히 잘하세요? 왜냐면 네, 이 열심히- 정도는 돼야 부사관이 될 수 있다. 좀 어느 정도 보여줘야 되지 않아요? 나는 가짜 사나이가 아니고 진짜 사나이다.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혹시 여기서 보여줄 수 있으신지. 그러면 딱 10개만 예. 한번 모범적인 자세를 한번 보여주세요. 와, 정자세. 아,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와, 박수 부탁드릴게요. 어이. 아. 혹시 그 MC 진이께서 질문하고 싶은 사항 하나 뽑아주시겠어요? 네, 여기 이제 보니까 현대 드림 투어 쪽으로 이제 질문을 하신 분이 있어요. 입사할 때 시험 보나요?라고 물어봐 주셨거든요. 네, 저희 현대드림 투어는 따로 필기 시험이나 이런 경우가 없었고 서류, 그다음에 1차 면접, 그다음 2차 면접, 그다음에 건강검진 후 합격 이렇게 절차를 통해서 합격 통보가 되었습니다. 어떤 면접을 보셨고 가장 기억에 남는 면접 질문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저희 공사 같은 경우에는 좀 특별한 면접이 하나 있는데 바로 1차 면접이 실무진 면접인데 이것이 저희 아산에 있는 연수원에서 1박 2일간 합숙 면접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2차 면접에서는 임원진의 면접을 보게 되는데 제가 그때 좀 특별한 좀 질문이 기억이 나는데 제가 사실 5년 전에 그 입사를 한 거여가지고 뭐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제가 특별했던 질문이 저희 부사장님께서 저뿐만 아니라 같은 조원한테 외국어로 자기소개를 하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저 옆에 분들은 다 영어로 자기소개를 했는데 제가
좀 특별하게 보이고 싶어서 일본어로 자기소개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럼 또 그냥 넘어갈 수 없죠. 그렇죠. 어떤 식으로 일본어로 자기소개를 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들어봐야죠. 제가 대단한 거는 아니고 굉장히 고등학교 때 배운 그런 일본어 아주 기초적인 것만 이용해서 딱 3마디만 했습니다. 하지메 마시테 와타시와 정태희 데스 도우조 요로시쿠 오네가이시마스 딱 이렇게만 했습니다. 네. 3139 클래스가 이 정도입니다. 3139 오시면 일본어도 배울 수 있습니다. 저희 현대 드림 투어 강지은 이제 졸업생에게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요. 보통 자신이 하는 일이 지금 드림 투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냥 뭐 여행 예약해 주나 이런 생각이 있는데 네, 우선 제가 하는 업무는 크게 3가지로 나누면 항공 정산 업무, 렌터카 예약 서비스, 업무 지원 이렇게 총 3가지로 업무를 하고 있고요. 저는 제가 따로 뭐 항공이랑 호텔을 예약하는 게 아니라 항공 담당자분들이 예약을 해주시면 후에 그 정산을 하는 업무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 KB 국민은행. 자, 국민은행 행원이 오셨으니까 졸업생이 오셨으니까 저희 핀테크 코스랑 좀 연결을 해보고 싶어요. 혹시 자신의 업무에 대해서 약간 소개를 해주시고요. 핀테크 쪽과 관련돼서 또 국민은행에서 또 하는 것들이 있는지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이제 그 은행원이라고 하면은 다들 업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간단한 뭐 통장 재발행, 뭐 통장 신규 이런 업무뿐만 아니라 전자금융, 대출 관련된 업무도 다 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행을 하고 일한 지 5개월 차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대출 업무는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출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외환, 수신, 전자금융 같은 업무는 다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핀테크는 말 그대로 금융과 기술의 합친 단어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고객님들께서 지금도 은행을 방문해주고 계시지만 대부분의 고객님들께서는 이제 은행에 방문하지 않아도 휴대폰 하나만 가지고 다 업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뭐 카카오뱅크, 토스처럼 이제 간단하게 송금을 할 수 있는 게 대표적인 예고요. 이제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도 공인인증서 없이 KB 모바일 인증서를 통해서 간단한 송금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리브라는 어플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국민은행 리브 어플을 통해서 이제 국민은행 고객이 아니더라도 통장을 만들 수 있고 외환 송금과 같은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궁금해할 코스 중에 하나가 엔터테인먼트 코스입니다. 근데 엔터테인먼트 코스에 대해서 학생들이 굉장히 생소해하기도 하고 관심은 있는데 정확히 뭔지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매니저를 양성하려고 이제 하는 곳인데요. 그럼 정확히 매니저가 어떤 일을 하고 네. 또는 뭐 매니저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생각을 좀 듣고 싶었습니다. 네, 사실 지금 MBC에서 전참시라는 프로그램 다들 아시죠? 예, 그 프로그램 때문에 매니저라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 많이 생기고 로망도 많이 생기고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제가 현장에서 직접 보고 겪은 매니저는 생각보다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연기자들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매니저들을 그냥 대기하고 있는 거죠, 차에서. 촬영이 끝나면 매니저들을 집에다 데려다주고 다음날 또 일정이 있어요. 또 매니저를 데리러 갔다가 헤어 메이크업 샵에 데리러 갔다가 또 촬영 장소로 갔다가 끝날 때까지 대기를 하고 뭐 간식도 사다 주고 또 집으로 데려다 주고 이런 좀 힘든 상황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왜 도대체 그렇게 힘든데 매니저를 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금 연예기획사 대표분들 보시면 그분들이 다 매니저 때부터 이렇게 일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내공이 쌓여서 그러면 그런 분들이 또 연예기획사도 차리게 되고 대표도 되고 확실히 힘들지만 낭만은 있는 직업이다. 예, 저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김시현 졸업생도 그 채용 과정을 궁금해했던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들어가게 됐는지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일단 스타벅스는 일단 첫 번째로 필기 시험을 보고 두 번째로 인적성 검사, 세 번째로 면접을 보고 그렇게 입사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자코리아랑 스타벅스랑 같이 했던 공채 시험을 통해서 합격을 했고요. 그럼 어떻게 보면 3139를 졸업을 하면 스타벅스라는 데 취직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제가 면접을 볼 수 있었던 기회 자체가 특성화 고등학교를 졸업 예정인 친구들한테만 주어졌던 면접 기회여서 3135 고등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볼 수 있었던 면접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특성화 고등학교가 어디라고요? 맞습니다. 3135 고등학교입니다. 여기로 오셔야 돼요. 공무원도 너무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공무원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특성화고에서
지역인재 9급이라고 해서 9급 공무원으로 따로 들어가게 됩니다. 똑같이 근무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근데 채용 과정이 좀 다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상업계 7명이 한 학교에서 추천이 되고요. 7명들끼리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특성하고 지역인재 9급으로 시험을 보게 되면 4대1, 5대1의 경쟁률만 뚫으면 됩니다. 그리고 과목도 3과목밖에 안 봐요. 그래서 한국사, 영어, 국어 3과목만 보고요. 그 3과목을 통해서 특성화고에서 추천된 7명들이 모여서 보는 시험이 지역인재 9급입니다. 삼성에도 취직이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삼성도 뭐 특성화고라서 가는 게 아니라 삼성에서 이제 고졸 전형으로 이제 공채가 내려오면 학생들이 사트라는 시험을 봐야 돼요. 삼성은. 근데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사트 수업을 이제 하시는 거죠. 방과 후에 학생들에게 이제 사트 수업을 하셔가지고 사트를 잘 볼 수 있게 해가지고 학생들이 시험을 통해서 이제 삼성으로 갈 수 있게끔 또 인도를 해주고 있습니다.